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펑글리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영어 구두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어퍼스트로피와 괄호를 봤었고, 오늘은 대괄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괄호는 뭐 square, parenthese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bracket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bracket이라는 거는 각이 진 괄호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는 대괄호를 의미하고요. 영국에서는 대괄호 말고 다른 괄호들도 이제 brackets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구두점이었죠. 구두점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점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명료한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커마나 세미콜론 같은 기호고요. 자, 영어의 구두점이 정말로 많아요. 저렇게 어퍼스트로피부터 그죠? 세미콜론까지 있고요. 지금 제가 어퍼스트로피와 괄호를 받고 오늘 대괄호를 볼 차례입니다. square, parentheses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고요. bracket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bracket은 조금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펑츄에이션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알면은 글쓰기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 먼저 이 큰 그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대괄호 brackets는 보통 인용을 할 때 쓰여요. 인용이라는 거는 뭐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똑같이 이렇게 글로 쓰는 거죠. 그걸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을 할 때 우리는 인용부호를 쓰게 됩니다. 쌍따옴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읽어드리면은 자, he will not sign the bill. They. 자, they가 나오고 브래킷가 열리죠. they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Republican members of the House. 네, 괄호가 닫히고 have been talking about. 자,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빌에 사인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이야기해오고 있는. 자, 그들이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화이트하우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악관의 리퍼블리컨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he는 자,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The year we moved into the house. 자, 우리가 집으로 이사 갔던 해. 그 해가 어딘지를 지금 이제 명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괄호를 쓴 거예요. 1985 was a difficult one for us, both emotionally and financially. 1985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힘들었던 이제 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I would never do a deal with Acom Corporation CEO Willie E. Coyote. 자, 여기 보시면은 Willie E. Coyote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Acom Corporation CEO라는 저 내용을 저 대괄호 안에 넣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명확할 때 여러분들 하시기 쉬운 어떤 실수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런 직접 인용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She never called back. 자, 그녀는 전화를 다시 돌려주지 않았어. 다시 답장 전화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죠. she가 누군지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she 대신에 저렇게 자, 브래킷을 쓰고 Lucy 이렇게 she의 이름을 쓰는 경우는 대괄호 잘못 쓰는 거예요. 저건 직접 인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she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대괄호 쓰는 방법은 she 한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Lucy 대괄호 닫고 never called back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저 두 번째 실수는 꽤 많이 하는 실수예요. 미국 영어권의 뉴스 기사 같은 거 봐도 저렇게 쓰거든요. 저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래킷을 조금 명확하게 쓰길 원하신다면은 네, 저렇게 원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정보만 이렇게 넣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자, 첫 번째 그래서 명확할 때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할 때 씁니다. 자, 예문은 바로 보시죠. I seldom spoke in French class. 나는 프랑스 수업에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When I did, 내가 얘기할 때는 I usually just said, je ne sais pas. 자, je ne sais pas는 이 프랑스어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자, 저게
그 I don't know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genus bus를 그 해석을 해서 I don't know라는 저 그 대괄호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괄호는 기본적으로 인용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저 인용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때 저렇게 씁니다. 저거는 우리가 그 명확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문에 있는 글을 지우고 대신에 저걸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is study has been widely cited. 그러니까 이 연구는 아주 넓은 정도로 이제 인용이 되는데 notwithstanding its dubious methodology. 아주 의심스러운 그런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원문은 저게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T가 소문자였던 거예요. 근데 저거를 내가 대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걸 맨 처음에 쓰고 싶거든요. 저 인용구를. 맨 처음에 소문자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대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바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브래킷을 쓴 겁니다. 저거 맞는 표현인 거예요. 저 때는 대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문자 T를 저 브래킷 대문자 T로 바꾸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죠. 이제 반대 경우죠. 자, under the terms of his employment contract. 자, 그의 어떤 고용계약서의 조건에 따르면은 his performance-based stock options shall not vest until December 31st, 20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의 자, 성과 기반 스탁 옵션. 자, 스탁 옵션이 뭐죠? 스탁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 자산을 성과 기반으로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정책인 거죠. 네. 그 스탁 옵션이 shall not vest. 자, vest는 효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저것도 원래 저 퍼포먼스에서 저 P가 대문자였는데 원문에는 그걸 인용하면서 내가 소문자로 바꾸고 싶으니까 중간에 대문자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소문자로 바꾸면서 이렇게 브래킷을 써준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네 번째는 오류를 표시할 때 씁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The final report indicated that 자, 저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나타냈다. Pilot error were 잠깐만요. Pilot error는 단수죠. 맞나요?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error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was가 들어가야 되죠. were 말고. 근데 were라고 잘못 쓰인 거예요. 원문에. 그래서 그 오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 브래킷을 쓰고 SIC라는 걸 쓰는데 저 SIC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뭐 so, that, 뭐 dust 이런 뜻이에요. 저건 언제 쓰냐면 원문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 오류 바로 뒤에다가 자세히 보시면 저 SIC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SIC는. 그리고 SIC를 둘러싸고 있는 저 브래킷들은 이탈릭체로 쓰면 안 되시는 거고요. 네, 저거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the most likely cause of the crash 어떤 충돌의 가장 그 큰 원인이래요. 그 조종사의 실수가 were를 was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오류를 표시하려고 지금 써준 거고요. 만약에 저 오류 표시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걸 만약 안 한다면 원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 원문을 옮겨 쓴 사람이 잘못 옮겨 쓴 건지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써준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The architect appears to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Bauchus style. 자, Bauchus 스타일이 뭘까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저걸 인용하는 사람도 저 Bauchus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오류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오류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렇게 SIC라고는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자, 저 바추스 스타일이 저 바추스가 바우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인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우하우스 뒤에다가 물음표를 저렇게 썼네요. 바우하우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다. 자, 저런 의미입니다. 저 오류를 표기할 때 SIC를 쓰는데 오류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쓴 다음에 저 물음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게 대괄호 쓰는 네 번째 오류 표시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섯 번째로 강조를 할 때도 씁니다. 자, 보시죠. A very short extension of the deadline, but only under the mos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인용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extension은 연장이잖아요. 저 데드라인의 아주 약간의 연장이죠. 저기서 문장이 끝났네요. 문장 중간부터 인용한 겁니다. But only under 그 아주 약간의 연장이 오직 가장 extraordinary, 평범하지 않은 circumstances, 상황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데드라인이 연장되는 거는 아주 조금 연장되더라도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영어를 보실 때 되게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저 under까지는 일반 글씨체고요. under 뒤에 the mos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저거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저 이탈릭체 누가 한 걸까요? 저 이탈릭체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써진 거거든요. 예. 글 쓴 사람이 저 이탈릭체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저 이탈릭체가 강조하기 위해 쓴 건데 저걸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강조를 알아차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 저거 인용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저렇게 강조하려고, 강조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쓰고 나서 이탈릭체로 원문에 먼저 쓰여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쓴 거다,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저 글씨체를 이탈릭체로 바꾼 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브래킷을 쓰고 emphasis added, emphasis가 강조잖아요. 강조가 추가되었다, 내가 추가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저거는 저렇게 저 quotation 마크, 인용부 안에 있으면 저렇게 대괄호 브래킷으로 쓰고요. 인용부 밖에서 쓸 수도 있어요. 밖에서 쓰면 저렇게 두 번째 문장처럼 emphasis added, 저렇게 대괄호 말고 일반 괄호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죠? 저 문장이 다른 거죠. 마침표가 두 번 찍혔으니까.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마침표가 두 번 안 찍히고 마지막에 한 번만 찍혔죠. 저거는 이제 쿼테이션 마크 그 뒤에 문장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괄호 치고 그냥 이어준 거예요. 저 세 가지 전부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때 저렇게 쓰고요. 다음으로 이제 불쾌한 표현을 대체할 때 씁니다. 뭐 욕 같은 거 있죠? 자, 한번 보시면은 He told them to sit the expletive down. 자, expletive는 욕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거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뭐 sit the fuck down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fuck이 욕이니까 fuck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설이다 라고 그냥 대체를 한 거예요. fuck이라는 표현을 expletive라는, expletive는 욕설을 되게 좀 상위 계층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욕설이라는 단어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expletive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불쾌한 표현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불쾌한 표현을 인용 안 해도 되겠죠. 네? expletive로 쓰면 되니까. expletive는 불쾌한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상류층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에 쭉 보시면은, 자, 이게 마지막이고요. 괄호 안에 괄호를 표현할 때. 자, 보십시다. In his 20s, he toured the country giving lectures to physics study. 자, 20대 때 그는 나라를 여행했다. 물리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괄호가 이렇게 열리고, 지금 parenthesis죠. 그냥 괄호. substantially는 이어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published, 그가 책을 출간했네요. as M Theory for Marines. 자, M Theory for Marines가 책 이름인 거고요. 저게 2008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 2008년에 나왔다는 거는 지금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래킷을 써준 겁니다. 저 괄호 안에다가 또 괄호 쓸 때는 브래킷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처럼 우리 저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솔직히 글 쓸 때 괄호 안에 괄호 쓰면 틀린 거예요.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때는 괄호 말고 브래킷을 써주시는 겁니다. 대괄호를 써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펑추에이션상.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브래킷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데 원문 자체에 브래킷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he authors acknowledge that during the 4 years he가 지금 조지 클린턴을 의미하는 건데 was president average real wage were flat. 자, 보시면은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하는 어구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그 헛다운표 보이시죠? during 앞에 그리고 flat 뒤에. 그러니까 저 authors, 저 작가들이 인정을 하는데 뭘 인정하냐면 저 인용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작가들이 그래서 조지 클린턴이라는 그 명확화하기 위해서 he 뒤에 저 브래킷을 써가지고 저걸 쓴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인용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인용할 때 저 브래킷이 있으면 저거를 1차 인용한 사람이 쓰는 건지 2차 인용한 사람이 쓰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용하는 구절에 브래킷이 있으면 저 맨 뒤에 저렇게 괄호치고 bracket in the original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원문에 브래킷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8가지 펑글리시를 통해서 이제 대괄호 이야기 마쳤고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대괄호는 명확화와 해석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이죠.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또 의미를 삽입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였죠? 기억나시나요? 대문자, 소문자 변화. 그죠? 그 변화를 변화했다는 의미를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혹은 오류가 있을 때 오류가 있다는 의미를 삽입하기 위해서 또 강조를 내가 했을 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바꿨다는 의미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요. 욕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고 2번 이상 괄호를 쓸 때 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괄호에 대해서 오늘 그 구두점 이야기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이제 구두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